이번에는 천천히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임금 상승률이 확 치고 올라갔고. 그래서 전 세 번의 사이클과 좀 비슷할 거다. 산업재 버블이던 3차 산업혁명이던 2차 산업혁명이던 그 시절하고 비교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2월 첫째 주의 흐름을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자, 2월 첫째 주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제법 했습니다. 그 1%대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은 2.38% 워낙 하락폭이 컸었다 보니까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연초 대비로 보면은 여전히 다우존스가 그나마 하락폭이 제일 적고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게 이제 중소형주들 10.7%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그 보여드리는 이 미 연준이 스탠스를 바뀌고 나서 이 차트의 흐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그리고 금리 인상하기 전에 대한 우려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은 이제 거의 100% 3월 16일이다. 이제 퀘스천은 질문은 0.25 올릴 거냐, 0.5 올릴 거냐. 다들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숫자들 보고 있으면 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이제 실업 청구권자라든지 전체적인 지금 고용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당연히 주게 되고 그 인플레이션 자체의 숫자도 앞으로 뭐 하향 안정화 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 그러니까 미 연준이 원하는 2%대는 아닐 거고 당연히 3%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장기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업 청구권자 수를 보시면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이제 살짝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평균 4주 평균으로 계산하면 코로나19 터지기 전이 21만에서 22만 정도 되거든요. 주간 단위로. 지금 현재 평균으로는 4주 평균 25만 5천 정도 되니까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신규 고용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46만 7천 명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15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높게 나왔고요. 또 다음을 보시면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이제 이 차트 보고 있으면 깍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전달 대비해서 숫자를 보면은 뭐 14% 증가. 예. 그 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7.1% 증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과거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코로나 뭐 이후에 그런 적은 전혀 없었고요. 전월 대비 14%면 네. 부럽네요. 네, 그러게요. 네. 우리는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네.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은 4%대로 살짝 올랐어요. 3.8에서 4%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보고 있으면 왜 또 4%로 올라갔지? 뭐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 고용은 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랜만에 62%대 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63.4까지 올라갔다가 훅 떨어져서 거의 60%대까지 떨어져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62.2%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코로나19 터지기 전 숫자 있죠? 63.4. 그거를 아마 뚫고 올라가는 숫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임금이 급등을 하고 고용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그러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 연준이 해야 될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죠?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고용 안정. 예. 근데 이제 고용 안정이 완전히 튼튼하게 확실히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이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고용 안정이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이렇게 임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빠르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걸 걱정하는 거죠. 경착륙으로 확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예. 네. 예,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성장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냐. 성장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막 일어나면서 반면에 매출 증가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서 마진 축소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전망을 하면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런 분들 지금 제법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해 드렸던 게 뭐가 중간에 있죠? 임금이 많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는데 왜 물가가 많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전가도 가능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거 가격을 충분히 수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숫자가 나오게 되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확률이 더 높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팔자가 아니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서 그때 끝물 가서 그때 팔자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과거의 예를 좀 보자는 거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었을 때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됐고 금리 인상 스케줄은 어떻게 됐고 노동 참여율은 어떻게 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금리를 올리는 시대라든지 임금이 높아졌었을 때 내 차례와 좀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1960년대를 한번 볼게요. 60년대를 한번 다 보시면 이렇게 1차 임금 급등이 확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좀 떨어졌다가, 그죠? 4%대 다시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요. 또 8%대 올라갑니다.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이 하더니 또 올라가요. 그죠? 요 구간이 전부 다 금리를 올리는 구간입니다. 네. 근데 시장은 어디에 꼭지를 찍었을 것 같아요? 막상 4차 급등해서. 아니, 여기입니다. 3차에서 한번 꺾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완전히 꺾이는 모습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1차, 2차, 3차까지는 오히려 이제 임금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시장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구간에. 그죠? 여기에 보시면 또 노동 참여율도 쭉 올라가요. 자, 이때의 금리를 얼마나 올렸었냐면 1963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68년 요 4차 급등까지 3%포인트 올립니다. 3%. 예, 3%포인트.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게 2%포인트 이상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언제냐.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3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이 들어와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언제 들어왔죠?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활성화가 시작됐던 게 90년대 중반 정도.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2000년도의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요. 그럼 쭉 기간을 보시면 거의 10년 기간이잖아요. 보시죠. 그러면 그 10년 기간에 임금 상승률 1차 8% 급등 먼저 그리고 뚝 떨어져요 다시. 그리고 아니요 또 2차 급등. 요 구간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를 좀 살짝 내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또 다시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또 금리 또 올려요. 그리고 4차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끝 이제 폭락.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그때의 또 노동 참여율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나옵니다. 자, 뭐 이때도 보시면 금리를 얼마나 올렸냐? 이때도
93년부터 95년까지 3%를 먼저 올려요. 그리고 나서 1%를 떨어뜨렸다가 또 다시 3%를 또 올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3%까지는 아니고 뭐 한 2.85 어쨌든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전체 큰 길이로 보시면 5% 넘게 올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시장이 언제 끝났다? 예, 여기. 예, 금리 다 올리고 나서. 예. 아니면 금리 다 올리기 바로 전. 그러니까 거의 5%포인트를 긴 사이클로 놓고 보면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3% 올렸다가 살짝 떨어뜨려 또 막 올리다가 여기 마지막 여기서 여기까지로 보면 거의 5% 올리고 나서 5%면 예, 그죠? 그리고 나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다음 보시죠. 그 다음이 이제 산업재 버블 사이클입니다.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아니고 그냥 산업재 버블, 그러니까 막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막 이렇게 나타났던 현상.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이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이때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6%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올리고 쭉 올려서 2차 급등은 거의 뭐 8%까지는 아니지만 7% 이상, 3차 급등은 또 7%. 이렇게 3번 올랐을 때 끝.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끝. 그리고 노동 참여율은 이때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제법 빠르긴 했지만 그래도 3년 정도 걸쳐서 2년 정도 걸쳐서 4% 정도 올리게 되는데요. 보시면 쭉 이렇게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가 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 그 얼마를 올렸냐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되는 구간에 약 4%포인트 예, 올립니다. 1%에서 5.25니까 4.25를 올리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2015년 사이클을 보시면 자, 이때는 정말 인플레이션 안 나오던 시대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계속 뭐 인플레이션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여기 6%대 올라갔었죠. 거의 7% 훨씬 넘어가서 8%대까지 올라갔죠. 또 다시 6%대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빠질 때가 나오니까 미연준이 금리를 안 건드려. 예, 이 인플레이션도 높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트 할 필요 없네 하면서 이제 이러다가 결국 이제 2015년에 드디어 올리기 시작했고 금리를 쭉 올렸고 3년 동안에 몇 프로 올렸냐면 요 기간 3년입니다. 얼마나 올렸냐면 2.25%. 예. 그리고 이때 임금 상승이 높게 나오는 기간이 요때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노동 참여율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폭을 보시면 뭐 1%도 안 돼요. 예, 1%포인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때는 아니겠네. 우리가 이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임금 상승률 높이 올라간 것도 일시적인 부분도 자꾸 나왔었고 노동 참여율 올라간 것도 아주 더디게 올라갔고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올렸다. 이번에는 천천히 올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임금 상승률이 확 치고 올라갔고 그래서 전 3번의 사이클과 좀 비슷할 거다. 산업재 버블이든 3차 산업혁명이든 2차 산업혁명이든 그 시절하고 비교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확 튀었어요. 그죠? 예, 드디어 이제 확 튀었습니다. 계속 이제 5% 미만이나 뭐 이렇게 숫자가 자꾸 이렇게 유지되다가 드디어 올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차 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급등. 예. 보통 1차 급등 시기에 뭐 하죠? 금리 올리죠. 예. 그 전 사이클은 여기 보시면 예. 요때는 금리를 올린 게 1차 올리고 2차 올라가고 3차 올라가고 임금 상승 이때까지도 안 건드리는데 그 전들은 다 보시면은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 그죠? 1차 급등이 나타났고 보시면은 금리를 올리기 바로 전에 1차 급등이 일어났죠. 보시면은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비슷하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리고 이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났던 이 시기에 오히려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몇 년 더 갈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빠르다. 자, 그러면 끝물이 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이제 이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62.2% 이거 낮아요, 아직도. 그죠?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올라갔죠. 63.4. 네, 그래서 요게 더 올라갈 것 같고 그 63.4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가 되고 기업들이. 그래서 가격 증가를 못 시키면 소비 증가율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결국은 마진 축소가 되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하드 랜딩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기업의 생산성이 확 좋아졌어.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예를 들어 7% 일어났는데 매출 증가율이 10%가 일어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출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안 깨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생산성이라는 거죠. 생산성 지표는 뭐죠? 매출이든 순이익이든 나누기 임금비로. 예.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실적을 더 많이 창출해내거나 매출을 더 많이 창출해내고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 건가요? 왜 팔아요 그걸? 팔면 안 되죠. 그건 계속 좋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 지표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 테이블을 보시면 이 테이블은 뭐냐면 금리를 올리기 전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난 후. 네. 그래서 요거는 금리를 올리기 전 6개월 퍼포먼스. 네. 요거는 금리를 올리고 첫 금리입니다. 첫 금리 올리는 거. 나서의 6개월. 요거는 12개월. 예. 보시면은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하락. 근데 첫 금리 올리고 나서는 상승 이런 거죠. 네. 그래서 3월 16일이 첫 금리 올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일어날 텐데 아마도 변동성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3월 16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천천히 상승을 시작하다가 점점 가속도를 붙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산성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째가 1961년부터 66년 이때 아까 뭐라 그랬죠? 이때가 2차 산업혁명.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그다음에 포드가 막 자동차 이제 대량 생산하고 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진짜 얼마나 높아졌어요. 이때 또 한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소비를 좀 주도하던 예, 시대죠. 근데 어쨌든 간에 1인당 생산성을 계산하면 생산성 지표를 계산하면 3.6%가 늘어요. 예,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아까 이때가 뭐라 그랬죠? 막 이렇게 막 8%씩 올라갔는데 생산성이 3.6% 올라갔다는 거는 8% 플러스 알파의 매출 증가율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1967년 때까지는 안 빠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일어났었을 때 보시면 얼마 올랐죠? 연평균 2.3%. 2.3%. 예. 이건 굉장히 긴 기간이죠. 예. 그리고 확 올랐다가 지금처럼 확 올랐다가 좀 쉬었어요. 그래도 계속 시장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어요. 이게 빠지지만 않으면. 그죠? 그래서 10년을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그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이때도 2.7%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 괜찮네. 생산성이 좋은데 사실 여기 과잉 생산 많이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 전에 근데 매출이 막 높게 나오니까 착각을 한 거지. 생산성이 정말 좋네.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이클이 왔었을 때는 생산성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때 한참 디플레, 파이터 1.4% 얘기까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시키고 뭐 양적 완화까지 시작했고. 그래서 요때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8년 요 긴 기간에 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속도는 빨라졌다. 그래서 그 전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생산성 지표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지금 생산성 지표가 코로나19 이후에 연간 환산으로 2.83. 2.83. 네, 그러면은 20년, 20년.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1960년대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3차 산업혁명보다 높아요. 그리고 산업재 버블보다도 또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계속 보자. 지난 4, 4분기 숫자가 자그마치 6.6%가 나왔어요. 물론 이게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전망치는 3.2였단 말이죠. 그걸 확
뚫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나왔다는 건 2배 넘게 나와. 그죠? 예, 3.2인데 6.6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벌써부터 팔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처음 올릴 때까지의 어떤 변동성이 이어진다.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인정해야 되겠다. 네. 예. 그렇지만 그 변동성이 실적을 자꾸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생산성 지표를 계속 보고 있으면 괜찮네 하고 자꾸 변해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숫자도 좀 길게 보자.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화 안정화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